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 부분 함께 채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또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3대 지수가 오늘 새벽에는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차트 먼저 보시면은 다우 지수 어제 전일 대비 0.15% 하락했죠. 24,754.7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S&P 500 역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0.32% 하락했죠. 2,681.4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드디어 기다렸던 세제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죠. 자, 통과되었지만은 결국에 장 초반 하락으로 시작했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악재가 여러분 악재가 아니듯이 이번에 호재도 이미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어제부로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기대감에 지금 올랐던 주가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슈가 터지고 조정받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 랠리가 시작되죠. 저희가 뭐 산타 랠리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부분과 세제 개혁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락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하방 지지선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여러분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나스닥 지수 최근 상승 이후에 어제 또 하락했죠. 0.44% 빠졌습니다. 6,963.85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애플이 1% 그리고 넷플릭스가 1.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 IT주들이 대체로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도 각각 0.7%, 0.5%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대형 IT 지수들이 거의 지수를 S&P 500 같은 대형 지수를 2배 가까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는 호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11월 주택 착공 건수는 작년 대비 3.3% 상승해서 129만 7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올해 말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올해 말 지금 소비자들의 예상 지출액이 약 900달러, 그러니까 12년 내 이것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또 소비재 관련된 증시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보시면은 WTI 1월물 같은 경우에는 1월 인도분이 전일 대비 0.52% 상승했죠. 배럴당 57.46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2월물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0.1% 하락한 1264.2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해외 시장 마감 현황 함께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중국 증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증시는 0.88% 상승한 3,296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좀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3,300선을 넘지는 못했는데 섹터별로는 보험, 증권 등의 은행 섹터가 상승했고 철강이랑 석탄 등의 섹터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0.06%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상해 증시는 오전장에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오후장에도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마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흐름이 3,300선 돌파까지 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원인에는 유동성 공급이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연이은 역 RP 운용으로 200억 위안을 순공급해서 시장의 유동성 문제의 좀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거기에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7에서 6.8%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성장 증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좀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글로벌 경제 상승 기대감에 금융, 소비, 부동산 등의 관련 업종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오늘 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을 하는데 곧 내년 경제 개발의 좀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이 전망치, 방향에 따라서 관련 섹터, 종목들이 들썩들썩 움직일 테니 이 부분 꼭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과 오량액 그리고 BOE, BH, 로반전기 그리고 현재까지 수익률이 21%, 51%, 50%, 25%, 1%의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현금 비중 1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과 중신증권, 타이거 200 VNQ 그리고 스타벅스와 넷플릭스까지 9%, 8%, 4.78%, 2.02%, 4.12%, 1.1% 수익률 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T와 LIT 그리고 BOTG와 KWEB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수익률은 4.09%, 10.86%, 9.89% 그리고 2.38%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시브 포트폴리오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번 달 미국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세제 개편안 통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표결까지 마쳤는데 투자자들 시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세제 개편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일단 올 한 해 지금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가장 중요한 남은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 세제 개편안이었죠. 세제 개편안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게 감세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첫 주요 법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가 기존의 이제 법인들의 소득세율 자체를 지금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 요건 이제 개인 소득세죠. 이렇게 낮추는 게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5%에서 21%로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으시면 꼭 그렇진 않지만은 저는 이제 대체로 모든 업종에 그 좀 정도는 다르지만 호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입게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은 수혜를 입는 섹터가 있고 또 수혜를 덜 입는 섹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모든 기업의 호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대다수 기업들이 세금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미국 경제 앞으로 2년, 3년 동안 가져갈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송환세 부분입니다. 송환세는 이제 미국 내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될 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보통 35%를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계획대로 12%까지 낮아지게 될 경우에 해외 자산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기업들, 이런 회사는 세금 부담이 많이 낮아지게 되죠. 지금 현행 진행되는 것보다 한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 포함해서 원래 이제 법인세 실효세율이 좀 높았던 기업들, 이를테면 뭐 에너지나 소비재, 유틸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더욱더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송환세 감소로 일부 대형 IT 기업이나 에너지 그리고 유틸 쪽이 수혜를 입는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홍준만 FA에게 좀 시선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모든 업종이 좀 같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S&P 500 상장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1년치를 추산해 보면은 실효세율이 높은 종목으로는 에너지, 유틸, 소비재 쪽이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헬스케어나 좀 IT 쪽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26% 정도인데요. 상대적으로 낮아서 비교적 혜택이 좀 적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우에 상장된 기업 중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은 상위 기업을 보면 월마트, 홈디포,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상위 4개 기업이 좀 소비재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재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은 저희가 또 주중에 또 말씀드리면서 조정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해 가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재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슈를 반영한 이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 살펴보면 저희가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스타벅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준만 FA가 지금 혼자 네.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예. 맞아요. 궁금했어요. 지금 왜 첫- 원래 두 분 그렇죠? 노타이 컨셉 아니세요? 근데 예, 왜 혼자 컨셉인데 이제 하셨더라고요? 뭐 아침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예, 저걸로 가리려고? 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커피가 스타벅스가 되겠는데요. 일단 스타벅스 저희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개별 종목 되겠죠. 15%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은 어제 주가 전일 대비 0.03% 소폭 하락해서 58.01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 낮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낮은 변동성을 의도를 하고 저희가 편입을 했었는데 그 결과 그대로 보여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제 개편의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 내 기업들이 과거 이제 송환 사례, 그러니까 송환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은 항상 그 돈으로 생기는 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배당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 정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이번 정책에 이번 뭐 세제 개편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 역시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5% 같은 비율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스타벅스와 관련된 오늘 에피소드도 좀 들어봤네요. 어쨌든 비중은 15%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으로는 말씀드릴 종목은 알리바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알리바바 어제 주가 171.28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죠. 이게 전일 대비 1.21% 좀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BOE와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중국 내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1위가 알리바바. 예, 거의 뭐 전체 유통량이 한 60% 가까이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2위가 징둥닷컴입니다. 여러분 JD.com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IT 업체인 텐센트가 드디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텐센트가 끼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번 행보로 확실하게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업계 2위인 징둥닷컴이랑 손을 잡고 중국 내 3위 온라인 쇼핑몰이죠. 예, 웨이프인 후에 지분 12.5%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올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업계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커져가고 있고요. 업계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알리바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역시 저희 종목을 좀 잘 샀다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죠. KWE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고민하실 것 없이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종목들 다 징둥닷컴하고 바이두까지 다 가져가는 ETF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역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모두 유효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 함께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홍준만 FA 액티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가고 내년장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내년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커피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중국 증시 이야기 좀 네. 간단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 좀 가볍게 차트 보시면요. 올해 4월과 11월에 좀 두 차례 하락을 겪고 있긴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 6% 정도 상승했고요. 11월에는 최고 3,450선까지 올랐었습니다. 올 한 해 좀 중국 증시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유동성 문제도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 경제 공작 회의 결과인데요. 이 부분도 증시에 좀 유리하게 나올 것은 예상이 많습니다. 여러 영향들을 봤을 때 내년에 중국 증시가 하단으로는 3,200선, 상단으로는 좀 4,000선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중국 증권사 내에서는 4,000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내년에도 백마주 중심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4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천선을 정말 돌파하게 된다면 호재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 만한 기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중국에서 금융 감독 관리 강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통화, 펀드, 신탁 등의 전통적인 채널의 좀 투자 수익률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대평가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바로 제재할 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좀 고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좀 지금 중국에선 증권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백마주가 계속적인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시를 상승하는 데 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백마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좋은 종목인지 김민아 대표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네. 방송 중에 수차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백마주죠. 그쵸. 백마주라고 하면 보통 업계 1등주라고 보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뭐 가치주다, 우량주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통하겠고요. 일단 기업이익이 지금 5년 만에 거의 두 자릿수 회복하고 있고 또 지금의 주가는 거의 기업의 실적만 반영된 거고요. 내년에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저도 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선까지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등주가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기는 하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이익이 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 포트 종목 오량액 있죠. 귀주모태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오량액의 백주를 많이 찾으면서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중국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1등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년 MSCI 지수 편입 호재도 있죠. 이럴 경우 증시에 자금이 많이 몰리는데 특정 좀 좋은 기업들에게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게 백마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 증시의 4천선 돌파 여부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로 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여러분 3, 4선 도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3, 4선 도시, 중국의 3, 4선 도시의 소비재를 잡느냐 이 부분만 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좀 종합적으로 들어봤고요.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